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서입니다. 오늘은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망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항미 원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돕는다는 뜻인데요, 6.25 전쟁 중국군 참전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 내용 중에서 6.25 전쟁의 성격을 미제국주의 침략전쟁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응한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중국이 6.25 전쟁에 참전한 것은 미제국주의가 북한을 침략했는데 여기에 대항해서 싸운 정의의 전쟁이었다고, 이렇게 역사를 왜곡 날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설 내용의 주요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항미 원조 전쟁의 위대한 승리는 중화민족의 역사책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며 인류 평화 발전 진보의 역사에도 영원히 새겨질 것으로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와 유족 동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6.25 남침전쟁에 참전한 것이 인류 평화발전 진보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진다고 했는데, 6.25 남침전쟁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다 학계에서는 정설로 구도됐지만은 북한이 소련 스탈린과 중국 모태통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으킨 남침전쟁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명색이 중국의 지도자라는 시진핑이 이러한 역사를 날조하는 발언을 갖다가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중국이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그런 나라인가? 라는 기본적인 의문에 직면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70년 전 중국인민지원군은 인민들의 중요한 부탁과 민족의 기대를 몸에 지니고 평화수호, 침략반대의 기초를 두고 압록강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을 불법 남침한 게 평화를 수호하는 것입니까? 지들이 침략해놓고 도리어 침략반대를 외치는 이런 양두구육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현재의 중국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에 대한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중국군은 위대한 애국정신과 영웅주의 정신을 갖고 북한 인민과 군과 손잡고 2년 9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싸웠고 전쟁에 위대한 승리를 이뤘고, 위대한 항미 원조는 제국주의 침략 확장을 억제했다. 자, 지금 6.25 남침 전쟁을 미제국주의 침략 확장 전쟁이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 정말 한심한 게 아니라 정말 역사를 왜곡하려는 명백한 반역사의식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좀 더 이어볼까요? 신중국의 안전, 중국 인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소유했다.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켰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19만 7천 명의 영웅이 조국과 인민 및 평화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희생했다. 자, 6.25 남침 전쟁할 때 연인원으로 약 한 120만 명이 한국 전쟁에 6.25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중국군이. 근데 한 20만 명이 죽었죠. 정확하게 19만 7천 명의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19만 7천여 명의 사망자는 한국군이나 유엔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중국이 제대로 보급품을 지원하지 않아 가지고 추위에 떨다가 동사하거나 또는 식량 배급이 제때 보급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지들 말대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상당수는 굶어 죽거나 동사한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평화운운하는 것은 정말 후한무치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뭐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갖다 그대로 인용할
필요는 없고 이런 생각이 나와요. 중국 인민은 침략자를 때려 눕히고, 이 침략자는 바로 미국입니다. 전 세계를 경천동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6.25 남침 전쟁과 관련하여서 바로 이 중국이 직접 미국을 겨냥한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뭔가,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25 남침 전쟁에 대해서 중국과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이 1949년 3월에 모스크바를 비밀 방문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남침할 것을 전 세계 공산화의 일환으로서 남침을 갖다 제안합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8월 달에 또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스탈린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북한 김일성의 남침을 허락한 게 1950년 1월 30일 됐습니다. 1월 30일 날 스탈린의 승인이 떨어집니다. 남침하고 소련이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에도 알려라. 그래서 이제 1950년 3월 달에 다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세 번째 이제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스탈린을 만나죠. 스탈린이 직접 중국 모태동한테 알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1950년 5월 13일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한 달 전에 몰래 중국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베이징을 방문해서 모태동을 만나죠. 그래서 모태동이한테 남침을 하겠다고 하고, 이게 소련과 이미 소련 스탈린 원수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모태동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즉각 소련한테 전문을 보내가지고 이 사실이, 김일성이가 말한 사실이 남침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맞나 틀리냐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소련 그 외교부에서 바로 전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스탈린한테 모태동이 보내는 전문이 1950년 5월 14일입니다. 14일 도착해요. 맞다, 우리가 승인했다, 적극 협조 바란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바로 1950년 5월 15일 날 중국의 모태동도 남침을 승인하고 군사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내놓은 겁니다. 이것은 소련에 해금된 문서라든지 또 중국 내부 문서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가 소련에서 해금돼서 공개되기 전까지는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가지고 이 공산권 또 좌파 학자들이 6.25 북침설을 주장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문건으로 명백하게 스탈린이 기억하고 김일성이 기억하고 스탈린과 모태동의 승인에 의해서 6.25 남침이 시작된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 70년 지난 오늘에 와서 지토를 자랑하는 중국의 지도자가 6.25 남침 전쟁을 미제국주의 침략 전쟁이라고 하면서 이걸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이렇게 하는 장문의 연설을 바로 발표한 것은 인류 문명사에 대한 도전이고 부정입니다. 또 우리 16개국 참전한 연합국 사상자와 우리 한국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이런 사상자에 대한 이러한 엄청난 역사적 파괴, 또 역사적 조작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에 대해서 배타적인 반미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지식인들 상당수가 이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내세워서 친중 편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중국이 바로 이런 놈들입니다. 예?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왜곡하고 이걸 갖다가 침략전쟁이라고 우기는 이런 집단하고 우리가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저렇게 역사를 조작하는, 일본은 역사를 왜곡했지만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도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다고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 중국이 지들이 역사를 지금 이런 식으로 날조 조작하는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그들 말대로 항미 원조 70주년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문화적 기념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0월 12일부터 중국 신화사 TV, 공영 TV, CCTV에 지금 제 4천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약 총 20회 분량의 지금 그 다큐멘터리 특집 프로가 일고 있어요. 제목이 뭐냐? 제목이 항미 원조 보가 위국, 가족과 가정과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20회 지금 방송을 매일 목요일 날인가요? 그 8시부터 8시 30분까지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20회 분량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중국 CCTV에서는 40부작 압록강을 건넌다 하는 제목, 이게 과거 압록강, 압록강을 건넌다라는 제목의 40부작 시리즈를 현재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날 금강천이라는 금강정 지역에서 유엔군과 싸우는 이 중공군의 활약을 기린 소위 영화, 이 금강천을 이미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다. 무려 제작비가 4억 유안으로서 우리나라 돈으로 680억 원입니다. 이러한 거금을 들여가지고 역사를 조작하면서 중공군의 6.25 남침전쟁 참전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영화를 가지고 계속 지금 문화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빙설강 진호, 이 바로 6.25 때 상당한 그 어려운 전쟁을 치렀던 장진호 전투를 갖다 기린 겁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문화영화를 제작해서 계속 물량공세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의 코리안 소타이어트에서 이 뱀필상을 수상하니까 수상 소감 연설을 또 문제 삼아 가지고 이 방탄소년단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동열의 안보전선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을 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항미원조 70주년 기념을 관련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자, 10월 23일 날 시진핑 연설하기 그 전날 김정은이가 10월 22일 날 평남 그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중국군, 중공군이죠. 중국 공산당군을 기리는 그러한 그 사적제에 참배해서 북한의 당정군 모든 인사들, 중인사들 다 데려가 가지고 소위 다시 6.25 남침전쟁, 항미원조, 중국군의 참전, 중공군의 참전 70전을 기리고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거든요. 이게 지금 북한 김정은하고 시진핑이가 궤를 맞추면서 하는데, 이 중국은 말이죠, 이 중국 당국이 하는 것과 또 민간 부분에서 당국과 민간 부분이 총 합세를 해가지고 이번 이 6.25 남침전쟁 참전 70년을 기념하는 행사 때 왜 이런 짓을 벌이느냐?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역대 미국 대통령과는 달리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대중국 포위 전략, 압박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지금 10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민들에게 강력한 반미 의지를 갖다가 확산시키고 소위 왜곡된 국수주의, 애국주의를 확산시키려는 그 시도의 일환으로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거짓말을 해보지만은 거짓말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거짓말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살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의 지도자가 역사적 사실을 놓고 이렇게 6.25 남침전쟁을 미 제국주의 침략전쟁이라고 규정짓는, 정의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 왜곡과 부정은 바로 인류 문명사에 대한 부정이고 도전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중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입지에서 특히 제가 또 하나 그 놀란 것은 그 10월 23일 날 그 중국 공산당 기관지죠, 인민일보입니다.
인민일보에 그 일면에 아주 전면에 기사가 실렸어요. 위대한 항미 원조 정신을 드날리자. 그래가지고 위조 참전에 중공군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소위 그 반미의지를 고취시키는 겁니다. 이 반미에는 바로 반한국 정신, 친북한이고 반한국에 대한 정신도 포함된 겁니다. 이런 일을 짓거리는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 정말 이제 앞으로 대중국 외교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게 명백한 남침 전쟁인 6.25 전쟁을 미 제국주의 침략 전쟁, 북침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이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이게 대해서 사과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또 유엔군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 이런 일을 되풀이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다짐을 갖다가 받아야 됩니다. 이를 경고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기본 의무죠.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것을 할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하면 정말 잘하는 짓이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짓을 할 그러한 배짱도 없고 그러한 국가 자존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2020년 불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류 문명사가 선과 악으로 어우러졌지만은 결국은 순간적으로 거짓이 승리할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이러한 중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G2로서 사이즈는 G2지만 하는 짓거리는 정말 소인배에 불과한 그런 집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중국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6.25 남침전쟁 때 어떠한 불행을 겪었고 200여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이 엄청난 이 전쟁이 바로 스탈린과 중국 모태통의 지원에 의해서 북한 김일성이 자행한 이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굴욕의 역사를, 조작된 역사를 수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